안녕하세요. 리테일 아이디입니다. 자, 오늘은 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2025학년도 동국대 신입학 전형, 그중에서 수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그리고 변동 사항들 다시 한번 중복해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 모집 인원 같은 경우 뭐 여전히 정시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각 수시 전형에서 전형별로 어떻게 이제 좀 인원들 모집을 하는지 요 분들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드림 전형,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죠. 그리고 앞선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를 좀 제가 다운을 받아서 스캔을 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PDF 파일을 연동해서 썼으면 좋은데, 한글 자료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고, 이 한글 자료가 이제 비번이 걸려 있어서,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이걸 해제를 할 수가 없어서 PDF 변환을 제가, 그 변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 한글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제 출력해가지고, 출력한 자료를 다시 또 PDF로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만들다 보니 조금 화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제 다시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전형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두드림 전형은 507명을 모집하고 뭐 지원 자격에 특별하게 뭐 제한 요건이 있는 건 아닌데, 자, 전형 방법을 일단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 100%, 즉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100%로 평가를 하고, 자, 이제 선발 배수 1단계 선발 배수가 좀 모집 단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 3.5배수에선 4배수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배수를 모집하는 모집 단위는 뭐고 4배수를 모집하는 모집 단위는 뭐냐? 우선 3.5배수를 모집하는 단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전자전기, 정보통신공학과 여기 3개의 모집 단위만 1단계에서 3.5배수를 모집을 하고, 이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모두 다 4배수를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단계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뭐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학생부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학업 역량,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평가를 받게 된다. 면접에서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는데, 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64명을 모집하고요. 모집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두드림 전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으로 가는데, 자, 다만 1단계 선발 배수가 3.5배수, 4배수가 아니라 2.5배수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1단계 모집 인원수가 많지는 않다는 점, 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게. 자, 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동국대학교가 불교 이제 그 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 불교 추천 인재 전형도 별도로 이제 그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 인원 총 108명에 자, 이제 뭐 일반과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이제 지원 자격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자격은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집 방법은 앞선 학생부 종합 전형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종합 100%, 면접 2단계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다른 점은 1단계 선발 인원 배수가 좀 다르죠. 그래서 2배수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3배수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2배수 같은 경우에는 불교학부나 불교학부 일반과 승려, 그 다음에 3배수를 모집하는 단위는 요 두 개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3배수를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뭐 심플한 전형이기 때문에 뭐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전형 방법이나 모집 방법이 대단히 이제 심플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는 많이 없다. 요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 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뭐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서해 5도 학생,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 등이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 모집 방법은 앞선 학생부 종합 전형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선 서류 종합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70과 면접 30%로 합산을 한다. 요렇게 좀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1단계 선발 배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전형 방법은 이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역시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방법은 1단계 서류 종합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을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1단계 선발 배수 인원이 5배수라는 점, 요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면 차이점이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인데, 자, 모집 인원은 384명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별 추천 인원이 할당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국내 고교 졸업자로서 또는 이제 예정자로서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특별한 요건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3만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수생들 또는 그 이상도 응시할 수 있다. 뭐 요건이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소속 고등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자, 근데 추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교별 8명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형 방법은 뭐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 70%와 그 다음에 교과 관련 영역 서류 종합평가 30%. 이건 정성평가를 얘기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앞선 이제 동영상 시청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교과 관련 영역 서류 종합평가는 5학년도에 분명히 변화가 좀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전 영역을 평가를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뭐만 평가한다? 전형의 취지에 맞춰서 교과 관련 영역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교과 관련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한정지어서 뭐 성적과 세특 영역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동국대가 제시한 반영 영역들을 보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출결이나 뭐 행동 특기 및 발달 사항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군데군데 참고를 해서 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평가의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아니라 잠시 화면을 멈추고 제가 바로 이어서 여기 교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화면 멈춤하고 이렇게 스크롤을 좀 내려서 이제 여기 관련된 교과 관련된 영역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자,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수시 전형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정량 평가하는 것, 당연히 정량 평가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얘기하겠죠. 교과 성적. 자, 그러면 이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일부가 이제 이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뭐 실기 실적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뭐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뭐 우리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가 교과 성적 70%와 그다음에 서류 30%를 합산해서 선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적 70% 반영한다. 반영 총점은 700점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논술은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논술도 이제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영 교과가 도대체 무슨 과목이고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방법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인문계열이나 영어 영상학과의 경우에는 자, 뭐만 이제 반영을 하냐면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 과목 등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뭐 사회교과에는 역사, 도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영, 수사, 한국사까지.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고.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다른 거는 사회교과군을 반영할 건지 과학교과군을 반영할 건지 그 차이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목들 전 과목 여기 국어교과군, 수학교과군, 사회교과군, 영어교과군, 한국사교과군에서 반영하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이 교과군들의 과목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 단위 적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이수 단위가 뭐 한 4단위다. 한 학기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리와 사상 같은 이제 뭐 이런 사회 같은 경우에 3단위다. 그러면은 이 과목에서 1.0을 받고 이 과목에서도 1.0을 받는다고 했을 때 보통 이수 단위를 적용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뭐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긴 지금 이수 단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단위 과목에서 1.0을 받든 3단위에서 또는 2단위에서 1.0을 받든 간에 어쨌든 그 등급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몇 개 과목만 10개 과목만. 그러니까 상위 10개 과목의 성적이 1등급짜리가 10개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교과군에서 이러한 교과군에서 상위 10개 과목에 1등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환산 내신으로 보면 거의 뭐 안 돼도 한 1등급짜리가 한 최소한 5, 6개 이상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류 평가 영역, 반영 영역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논술과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는 계열 상관없이 사회 과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서류 종합 평가 30%의 평가 요소가 좀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뭘 어떻게 바꿨는지 그 서류 종합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이건 앞서서 이제 먼저 설명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도 조금 관련은 되어 있는데 일단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뭐 학생부 종합에서는 서류 평가가 1단계에서 100%로 평가가 됐으니까 물론 2단계에서는 면접 때문에 70%로 바뀌긴 하지만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0% 반영하는 서류 평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같은 경우도 역시 30%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따로 얘기하고 말고 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 영역을 다 반영을 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즉, 원래는 이전 연도까지는 전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교과 관련 영역에 한정을 해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 출결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여기 항목에 생기부에 들어가면은 생기부를 보시면 이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교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정성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분명히 바뀌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보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평가 안에서도 학교 생활 충실도, 충실도를 80, 인성 및 사회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체 역량을 20%로 잡고 평가를 한다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 항목이 바뀌어 있다. 이 부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우선 일괄 전형으로 평가하고요. 일괄 전형 평가하고, 자, 반영 비율을 좀 한번 살펴보면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다른 전형들, 수시의 다른 전형들과 다르게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학생부 30이라고 하는 것이 정성평가가 아니라 이제 정량평가여서 교과 성적 산출하던 방식 보셨죠? 좀 전에 그 교과 20%와 그 다음에 출결 10%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출결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0.6인가 0.4점씩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점 요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논술의 반영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논술의 영역이 그 자체 영역이 대단히 큰 전형이다. 요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는 202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전과 달라졌다. 그죠?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탐구 지정이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원래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과탐을 응시했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근데 2025학년도에는 사탐을 응시해도 상관이 없다. 계열 상관없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 자연,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융합 확보, 경찰행정, 약학과 요런 이제 그 계열들 모집 단위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들 국수 영탐, 즉 수학이든 탐구든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등급 합산 등급이 좀 다를 뿐인데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는 2합 5, 한국사는 4, 그 다음에 경찰행정은 2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 약학과는 3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 이렇게 일단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년도에는 탐구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었는데 과탐으로 자연계열 같은 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없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요거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탐구 과목에서의 어떤 지정 과목은 해지는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 전년도의 요소들이 조금씩은 이제 100% 다 포기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자연계열이나 그 다음에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전제 조건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에서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은데 다만 2합 5를 합산을 할 때 이 두 개 영역 중에서는 반드시 수학이나 과탐이 한 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에서도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동일한 전제 조건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3개 영역 중에서 최소한 수학이나 과탐은 1개 이상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 그럼 수학도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수학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건 확통이든 기하든 미적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어쨌든 수학이나 과탐 둘 중에 하나는
포함해서 합산 2합5, 그다음에 3합4 요거를 계산해야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과형 논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문항 수는 각각 3개씩. 뭐 인문계열 같은 영어 지문이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에 소문항이 출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참고 삼아서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응시 관련해서 이제 유의사항이 좀 나와 있는데 뭐 경찰행정학부 자연계열 지원자는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응시해야 된다. 반드시.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은 인문계열 논술고사를 응시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좀 주의사항 중에 하나니까 참고 삼아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은 제가 따로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실기 전형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들만 한번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자, 제가 이 수시 전형 마무리를 지으면서 별도로 딱 한 가지만 조금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얼마 전에 이제 의대, 정원, 증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동국대도 의예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국대 의예과가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여기 바이오 캠퍼스라고 하는 일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 경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와이즈 캠퍼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냐? 뭐 동국대 의예과를 지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조금 알으셔야 될 게 현재 총 모집 인원이 지금 동국대 의예과가 2025학년도에 지금 총 몇 명 정도를 지금 모집할 계획이냐면 모집 계획안 안에는 이건 지금 서울 캠퍼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예과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 49명 정도를 지금 모집할 예정입니다. 49명 정도를 지금 모집할 예정이고 이 49명 중에서 수시 전형 같은 경우,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각각 몇 명씩을 이제 모집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연결을 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정시 전형 같은 경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전형 같은 경우가 총 9명을 모집을 합니다. 9명을 모집을 하고 자, 그다음에 수시 전형 같은 경우가 총 40명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49명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예과에서 일반 교과 그러니까 일반 교과 전형으로 총 몇 명을 모집을 하냐면 10명을 지금 10명을 지금 모집할 계획이고요. 10명. 자, 그다음에 불교 추천 인재로 이제 여기 불교 추천 인재 교과 전형으로 이것도 이제 그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총 3명 정도를 2명을 지금 모집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지역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금 총 1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지역 인재가 1명을 모집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참사랑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한 5명 그리고 지역 인재가 총 11명 이 정도를 모집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요번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이슈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직 이제 뭐 각 대학별로 몇 명씩이 이제 할당이 되는지는 사실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교육부가 이제 발표했었던 어떤 큰 틀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떤 대학교에서 더 많이 증원이 이루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국대 의대 몇 명 정도 증원이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일단 이제 취지가 뭐 비수도권 의대의 인원을 조금 더 할당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이제 뭐 비수도권 의대 쪽에 조금 들어간다 치고 그다음에 뭐 미니 의대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 미니 의대 뭐 요런 쪽 그다음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의대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인재 전형이죠. 지역인재 전형인데, 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의예과 같은 경우, 메디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를, 지역인재로 한 40%를 의무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의무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동국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총 49명 중에서, 그러니까 뭐 정시까지 포함해서 한 49명이라고 한다면 49명 중에서 지금 지역 인재로 모집하는 게 지역 인재 기회 균형까지 감안을 하면 총 합쳐서 총 몇 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냐면 23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준선은 지금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추. 그죠? 기준선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모집 인원이 총 합쳐서 23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조금 더 주목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증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입시 판도에 또 다른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인원 변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2025학년도 동국대 수시 전형과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